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번에 이재명이가 재판을 받으러 갔죠. 대장동과 미래신도시 성남FC에 대해 가지고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요. 이거는 진짜 뭐 보고 있으면 야당 대표가 맞는 것인지 뭐 하는 인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야당 대표로서 뭐 활동하는 것보다 재판받으러 가는 날짜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놈의 뭐 야당 대표라고 하겠어요. 제가 보기에 지금 이재명이야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민주당의 당 대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튜버로서 브이로그 같은 거를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재판받으러 가는 거 그것마다 그 뭐 영상 찍어가지고 올리면은 뭐 개들들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공익적인 차원의 역할을 하고 싶으시면은 마지막 영상은 뭐로 끝나면 되겠어요? 구치소로 들어가는 거. 그걸로 이제 뭐 영상이 끝나면은 뭐 최고의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은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더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기가 막힌 게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을 미루려고 했던 양반이 뭐 하려고 했습니까? 강서구 그 이제 보궐선거 유세까지 가겠다라고 뭐 했었는데 약간 좀 눈치는 보였는지 이번에 또 2시간 전에 취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재명 같은 경우는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뭐인 거예요? 쇼인 겁니다. 거짓인 것이고 뭐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지지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가 이거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는 것뿐인 것이지 이 인간한테는 한치의 진짜 진실도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이번에 재판을 받으면서도 이런 얘기했다고 하죠. 수백 번 압수수색을 당했고 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해가지고 수사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 수백 번의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말도 얼마나 개딸들이 선동하는데 많이 썼던 얘기입니까? 추석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속해가지고 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영장이 기각이 되자마자 이것 봐봐라. 당대표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수백 번이나 300번이나 넘게나 그렇게나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기각이 됐으면 검찰 수사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재명이가 무죄인 거 아니냐? 이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거는 택도 없는 헛소리였죠. 300번 넘게 수백 번 압수수색했다라는 것 중에서 3분의 1 가까이가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김혜경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음식점 129곳을 압수수색한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무슨 또 과잉수사다? 택도 없는 소린 것이죠. 쥐들이 법인카드를 갖다가 그렇게 많은 코스 그렇게나 많이 썼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쥐들이 법인카드를 쓴 거를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김혜경 씨에 그렇게 100번 넘게 압수수색이 됐다라는 거 그거를 가지고 300번 넘게 무슨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설쳐대고 있지만 정작 이재명과 관련된 압수수색은 몇 번이라는 거예요? 36번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고 심지어 그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이재명에 대한 압수수색은 몇 번이다? 제로다. 무슨 뭐 이재명의 뭐 자택에 가가지고 휴대전화를 꺼내오고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가가지고 저렇게 법원에서 저쪽도 설쳐대고 앉아 있는 것이죠. 애당초 도대체 지에 대한 압수수색 그 횟수를 얘기하는데 김혜경 씨 건수를 왜 갖고 오는지 그것도 의문인데 물론 이제 이거는 의문이 아니게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가면 이제 두 가지가 하나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권익위가 이번에 뭐라고 봤습니까? 사실상 이 그 법인카드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랑 연관이 되어 있다? 이재명이랑 연관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유용하고 있었던 정황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권익위가 봤죠. 저거 정리해가지고 이제 검찰로 넘기는 게 이첩되는 게 빠르면 다음 주에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 김혜경의 법카가 사실상 이재명과 공범이다. 아니 이재명이 주범이다 라고 하는 것도 권익위 차원에서 확인이 된 것이고 그걸 이제 검찰로 넘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압수수색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이재명이가 자기에 대해서 변호했던 내용을 들어보면은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주옥 같은 내용들입니다. 뭐 자기가 혐오에 맞지 않는 부동산 투기 세력인 민간 사업자들이 원하는 바를 자기는 단 한 개도 들어준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단 한 개도 들어준 바가 없다라고 하는데 기가 막히게도 어떻게 된 것인지 관련돼 있는 사람들은 1억을 넣으면 1,000억이 나오는 것이고 800만 원 넣으면 100억이 나오는 것이고 800만 원 넣으면 뭐 8천만 원 넣어도 뭐 1,000억이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나 진짜 기가 막힌 수익을 거둬들였는데 이 모든 인간들이 누구 덕분에 가능했던 겁니까? 이재명 덕분에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을 제외하고 그리고 김만배를 제외한 사실상 이 대장동과 연관돼 있는 사람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건의 최종 종착지는 이재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누가
누가 보든지 간에 이거는 다 자료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뭐 민간 사업자들이 4,040억 가까이나 이익을 가져갔고 정작 성남도계공 같은 경우는 1,800억밖에 못 가져갔다라는 거잖아요. 지분율로 봤을 때는 성남도계공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민간 사업자보다 훨씬 더 많은 배당금을 가져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800억밖에 못 가져갔습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배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다른 어떤 보수 쪽에 있는 인사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나 비판해 왔던 거에 10분의 1만 이재명 본인 스스로한테 적용하더라도 제가 보기 이재명이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올 거예요. 그 지난번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을 때도 그런 얘기 지가 하더니만 뭐 자기 범죄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50년을 살게 될 거라고. 50년이 아니죠. 말은 똑바로 해야지. 입이 삐뚤어져 있어도 평생 못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녹취록을 보면은 이재명 본인 스스로가 그들을 얼마나 혐오하는지, 개발업자들을 얼마나 혐오하는지 자기들끼리도 스스로 얘기한다 이러고 있는데 이 녹취록도 어떻게 됐습니까? 다 조작이 됐다라고 하는 거. 김만배도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그 녹취록 같은 데서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댔지만 그게 뭐 뉴스타파 통해가지고 조작이 됐다라는 거, 뉴스타파 보도까지 그렇게 됐다라는 거 다 지금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었습니까? 남욱도 나와가지고 그때 뭐 JTBC랑 귀국하면서 인터뷰할 때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그것도 뭐 덕분이었다는 거예요. 김만배가 자기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거짓으로 얘기했다는 거 다 지금 공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문놈의 녹취록을 들어보라고 하는데 그 녹취록이 조작이 됐고 그 녹취록이 오히려 이재명의 뜻을 위해 가지고 이재명을 위해서 조작이 됐다라는 게 관련된 사람들이 다 지금 실토하고 있는 상태인데 문놈의 녹취록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밖에 없는 거예요. 꼬리 자르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다 유동규가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재명이가 대선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대장동 개발 사업 지가 했다며. 그리고 뭐 설계뿐만 아니라 설계는 나고 유동규는 실무자다라고 정확하게 선을 그었던 게 이재명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또 뭐 언제 가서는 뭐 몸통이 또 윤석열이라고 하니까 뭐 어떤 장단에 맞춰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지가 하는 얘기도 하루 걸러가지고 하루 맞춰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바뀌어버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엔 이재명 본인 스스로도 지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를 겁니다. 어떤 측면으로 보든지 간에 유동규한테 이거를 뒤집어 씌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이죠. 아니 성남 도계공만 하더라도 1,800억이었고요. 민간업자만 하더라도 4,040억이었습니다. 10명이 조금 안 되는 사람들이 4,040억을 배당을 받았다.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업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몰랐다? 모든 거는 다 유동규가 한 것이다. 누구 보고 이 말을 믿으라는 겁니까? 지가 성남시장일 때 같은 경우는 무슨 뭐 벽돌 한 장 같은 거 할 때도 세금이 쓰이는 거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자기가 다 파악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떠벌리고 댕겼던 인간이 이제 와가지고 10명 좀 안 되는 인간들이 4,040억을 받아갔는데 그거를 자기가 몰랐다. 유동규가 다 있다. 개딸들한테는 통할지는 몰라도 법원에서는 그게 통하지가 않을 겁니다. 이번에 또 법원에서 말도 안 되는 장면이 있었죠. 정진상한테 신체 접촉 허가를 요청했더니만 법원이 그거를 또 받아줬다는 겁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보석 조건 때문에 정진상과 전혀 접촉하지 못하는데 이 법정 안에서라도 휴정하거나 재판이 종료되면 대화하지 않을 터이니 신체 접촉을 할 수 있도록 그거 하나만 허락해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했다고 해요. 저는 이거를 받아들여주는 이 재판관도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지금까지 이화영 씨 부인이 됐거나 이재명 주변에 있는 어떤 그 극단 선택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됐거나 얼마나 많이 이재명 측에서 재판을 방해해왔고 얼마나 많이 이재명에 의해 가지고 증거인멸이 되어왔다라는 혐의가 있습니까? 그런 지금 상황을 재판부가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거를 허용해줬다라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서는 허용해주니까 정진상한테 가가지고 포옹을 하고 등을 이렇게 두들겨 줬다라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도대체 의미가 무엇인 것인지 뭐 말할 것도 없고 신체 접촉만으로도 서로 대화가 통하는 그런 사이라는 것인지 이거 보면은 남고기가 좀 삐질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런 식의 신체 접촉, 이런 식의 말하지 않더라도 몸으로써 대화가 되는 거, 이거는 제가 보기에 가장 갈망하고 있는 게 김남국일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재명이가 정진상한테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마피아 영화 같은 그런 장면 아니에요. 저는 이게 등을 막 이렇게 뭐 토닥거려 주고 그렇게 껴안아 준다라고 하는 게 결코 애정의 표시가 아니라고 봅니다. 너 입 다물고 있어라. 너 괜히 딴 생각 먹지 마라.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무언의 압박이자 협박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뭐 뻔한 것인데 이거를 갖다가 재판부가 허용해줬다라는 것도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히는 일인 것이죠.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히면은 죽나? 뭐 어쨌거나 진짜 뭐 기가 막힌 일인 것이죠.
하루빨리 진짜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민주당이 이균영 후보자도 결국에 이제 또 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나 깽판을 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재명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도 총선 전에 나오기는 힘든 그런 상황인데 정말 답답하고 정말 오라통이 터지지만 더더욱 그럴수록 우리가 힘을 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과반을 차지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나마 이 진짜 폐악질들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